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원래는 화요일에 제가 촬영을 하는데 어제 별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너무 게으름을 피우다가 하루가 다 가버려서 촬영을 어제 하지 못하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원래 이 시간에는 운동 가 있는 그런 스케줄인데 제가 오늘 갑자기는 아니고 저는 오늘이 시작일일 거를 알고 있었지만 생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는 제 생리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편이에요. 뭐 하루 정도 진통제를 먹으면은 진통제가 잘 듣는 타입이고 안 먹어도 되는 때도 있는 만큼 생리통이 심한 타입은 아니지만 운동을 3시에 가는데 11시 반쯤에 배가 싹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었는데 지금 못 가겠다고 연락을 드리면 안 되겠지?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시가 조금 넘어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다치셨는데 병원을 갈 시간이 없어서 때마침 2시 타임이 비어 있었나 봐요. 그 병원도 점심시간이 끝나는 게 보통 2시니까 그때 이제 시간에 맞춰서 병원을 가신 것 같은데 대기가 생각보다 길어진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더 미뤄도 되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다음 주에 보는 건 어떻냐고 해가지고 오늘은 운동을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어제 이제 엄청 날씨가 해가 되게 세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 센데 수요일이랑 목요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좀 많이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 조심하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바람만 조금 부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비는 오지 않네요. 하늘도 그렇게 맑지는 않고 구름이 많이 끼기는 했는데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태풍이 지금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아무쪼록 조심하시고 외출도 삼가하시고 안전하게 이 태풍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눈썹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생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 지난 영상의 원숄더 탑이 제가 망했다고 그 자막에 썼는데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차마 착샷을 인스타에 올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살짝 보여드리려고 입고 왔는데 그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가디건을 걸쳤는데 이거를 잠깐만 벗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환복하려고 여기 옆에 흰 티도 갖다 놨습니다. 벗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망했다는 이유를 망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게 쭉 겹단인데 망함을 직감하고 세탁은 안 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단은 주디스 매직해 스톤으로 코를 잡았기 때문에 이 끝에 점이 어디인지 뭔가 그런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 밑에서부터 겹단을 하려면 아마 더 길게 뜨고 아니야, 길게 떠도 이건 이상했을 것 같아. 이게 보면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엄청 물결치거든요. 제가 허리 줄임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애매하게 붕 떠가지고
이게 제가 망했다 생각하는 요인 1이고, 여기 핏이 별로 안 예뻐요, 여기가. 그리고 망했다 생각한 요인 두 번째는 제가 여기에서 여기로 경사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겹단이니까 얘가 두 겹이거든요, 앞판이. 그래서 앞판을 먼저 경사를 넣으면서 코막음을 해주고, 뒷판도 경사를 넣으면서 코막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로 엮어주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가 덮어씌워 코막음을 사용했더니 너무 콱 숨이 막힌다고 해야 되나?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껴있어요, 여기에. 제가 되게 낑겨 있어가지고 굉장히 착용감이 불편하고요. 이거를 아마 하려면은 경사를 넣으면서 코는 막지 않고 경사만 넣어준 다음에 나중에 키치너 스티치로 연결을 해줬으면은 좀 덜 숨이 막혔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은 뭔가 그 덮어씌워 코막음은 그 한 한 코마다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최대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최대 길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말하자면 신축성이 별로 없는 스타일의 코막음 방식인데, 키치너 스티치를 했다가 여기가 이제 뭔가 안정감 있게 촥 잡아주지 못하고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사할 때 코를 막지 말고 나중에 키치너로 연결을 해줄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덮어 씌워가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고, 암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뒷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줬어요. 보니까 그 다른 원숄더 탑들을 보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오다가 팍 이렇게 어깨선 쪽으로 가는데, 뒷판에서는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흉내를 내봤는데, 이게 뒷판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돌아야 되나?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뒷판, 앞판 이렇게 생각하고 떴는데, 앞판이 너무 뒷판같이 나오고 뒷판이 너무 앞판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망한 요인은 아니지만 강아지 쉬러 갑니다. 망한 요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연히 딱 맞아 떨어졌는데도 완성핏이 너무, 이거 어디에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짧은데 여기가 떠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에도 뭔가 일부러 불규칙적으로 끝난 느낌이 아니라 옷을 잘못 만든 것처럼 좀 불규칙적으로 끝나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코바늘로 코를 주워가면서 레이스를 달아주면 좀 나을진 모르겠지만 이 위쪽에 착용감이 너무 불편해서 이거는 입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숄더 탑을 뜨겠다고 2개의 샘플을 떠봤지만 다 쓰레기통행으로 가게 될 거고요. 샘플 1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갔고, 얘도 촬영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으로 갈 예정입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망하고 그래, 완성을 해서 예쁘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내보자 라는 심정으로 그 튜브탑 기억나시죠? 그 튜브탑을 이 위쪽에만 검은색으로 아이코드 배색을 넣어줬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아예 같은 색깔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다시 남는 소라색으로 코를 잡았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데, 네, 소라색으로 샘플을 다시 뜨고 있었는데 지금 요 가슴 쪽에 경사를 넣기 시작했거든요. 딱 이제 제가 진한 탑을 보니까 그 여기에서 또 줄임을 제가 줄임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늘려가면서 가슴 쪽에 좀 더 맞을 수 있게, 허리도 좀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떠올리고 있었는데,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제가 이렇게 늘린다고 생각하고 늘렸거든요. 근데 그 늘림이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샘플을 뜰 때에는 앞뒤판 기준선에서 앞판만 계속 늘리고 뒷판은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사를 뒷판에서부터 넣어주고 있어요. 이게 그 전 샘플에서는 여기서부터 경사를 넣어줬더니 뭔가 등 부분이 약간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등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길이가 가장 낮고 약간 커브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판에서부터 경사를 넣어주고 있는데 이제 뒷판에서 앞판으로 넘어오는 쯤에서 실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뭐 없어요, 실이. 그래서 실을 다시 사야 되나 그게 좀 고민입니다. 사실 샘플을 다 떠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샘플을 뜨지 않으면 착용샷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뜨긴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스무디 소라색이 필요한 소요량은 아마 30g 이내일 것 같은데, 스무디는 콘 단위로 팔아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남는 실을 처분하려고 뜨기 시작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더 많은 남는 실을 이제 쟁여둬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기에 좀 아까워가지고 지금 얘도 뜨다가 원숄더 탑 샘플 1 뜨고 절망하고, 이거 뜨고 절망하고, 이제 이거를 떴는데 실이 똑 떨어지니까 아 미치겠다 이러고선 제가 이거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오프닝 때, 오프닝이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그런 게 따로 없는 사람인데, 그때 입고 있었던 가디건인데 제가 새로 도안을 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그 가디건이에요. 이쪽이 아니구나. 이 가디건은 모든 코어 늘림을 바늘 비우기로 해준 그런 가디건이고요. 레글런 스타일의 기장이 짧고 품이 좀 제가 만든 것 치고는 낙낙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앞쪽에 V넥 라인을 늘려가면서 떠줬는데 여기가 다 바늘 비우기로 되어 있고, 소매 늘림도 바늘 비우기로, 여기까지 쭉 바늘 비우기인데 뒤에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쪽은 좀 더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은 뒤에 풍경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바늘 비우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늬에 맞춰서 고무단에 들어갈 때에도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바늘 비우기랑 모아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고, 이 끝단에도 넣어줬는데 끝단은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아무튼 그런 간단한데 꼬아뜨기로 세로 줄무늬를 넣어줘가지고 뜰 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거를 뜨면서 제가 버튼밴드만 3번을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도안을 써가면서 샘플을 뜨다가 수정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냥 다 뜨고,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을 뜨면서 이제 확정된 걸로 두 번째 샘플을 뜨면서 그 도안을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중간에는 그 도안을 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버튼밴드를 풀고 뜨고, 처음 풀을 때는 여기 소매 분리 돼 있는 데까지 다 풀러가지고 또 뜨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검은색 스무디를 잡으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눈도 침침하고, 이거 계속 같은 실로 같은 도안을 막
풀렀다 떴다 풀렀다 떴다 하니까 그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것도 뜨고 저 탑도 이제 새로 떠보고 그랬던 건데 그게 줄줄이 망하니까 그래 이거나 마무리를 하자 해가지고 했고요. 요거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샘플을 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해야 되는 뜨개가 아닌 하고 싶은 뜨개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실정리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저는 바닷가나 이런 데에서 가볍게 커버업으로 입는 그런 상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민소매도 되게 유행을 하는데 저는 민소매를 단독으로 막 입고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그 지하철에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가디건이 진짜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탑을 뜰 때가 아니라 가디건, 여름 가디건이 너무 필요했는데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완성을 했고 도안이 나오려면 또 더 시간이 걸릴 판이에요. 제가 오늘은 뜨개를 안 하고 되게 오랫동안 요 구도로 수다를 떨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환복을 하고 올게요. 지금 배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여기 있는 흰 티로 환복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환복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요 가디건이 제가 가디건이 필요한데 막 탑을 뜨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거의 7월을 내내 탑을 망하느라고 쓴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8월이 됐는데 요거를 새로 떠서 테스터를 구하고 하려면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가을 옷을 준비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가을 도안을 눈독 들일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거를 제가 두 번째 샘플을 뜰 때 쓰려고 스무디 화이트를 사놨는데 이거를 떠야 될지 아니면은 저도 이제 슬슬 가을 도안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되게 고민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실정리를 해야 되고요. 실정리를 한 뒤에 어떤 작업에 들어가야 될지 지금 좀 고민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뭘 뜨고 있냐면 잠깐 바늘을 빼고 거기에 마커를 걸어주고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팝콘 문양으로 된 가방을 뜨고 있고요. 요 실은 솜솜뜨개에서 여름에 이제 판매를 할지 말지 후보콘으로 들여왔던 샘플 중에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런 콘들을 할인가로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10,000원에 샀던 그런 여름실인데요. 이게 6합이에요. 6합인데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거든요. 이게 두꺼운 두께는 아닌데 이상하게 편물로 떴을 때 최소 5mm 이상은 써야겠더라고요. 근데 여름 옷인데 그렇게 바늘 호수가 너무 커지면은 둔탁한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르시오를 도전을 했어요. 3대3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써보려고 가르시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얘네 실 길이는 되게 안 엉기는 스타일의 그런 실이에요. 보여드릴 수가 있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게 실길이 엉기지 않는 그런 실인데 얘네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한 올이 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사된 울퉁불퉁한 그 모양에 서로 엉겨가지고 그러니까 울이 펠팅되는 것처럼 엉기는 것도 아니어서 얘네가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는데 가르려고 할 때에는 그 오돌토돌한 돌기끼리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가르시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조금 가르시오를 하다가 그 가르시오를 한 조금을 가지고 샘플 스와치도 떠봤는데
이거 뭐 옷으로 뜬다고 해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코바늘 가방이나 떠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가방을 뜨고 있고요. 얘는 그 유튜브 튜토리얼로 보고 뜨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의 무슨 제목이었는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뜨고 있는 요거 링크 걸어둘 수 있으면 걸어둘게요. 요거는 팝콘 무늬를 가방 벽면에 계속 내주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그 원작실은 이것보다 더 도톰하고 그 뭐냐 그 실 안쪽에 솜이 채워져 있는 스타일의 패브릭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통통하고 폭신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가방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이게 과연 예쁘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떠서 크로스로 메고 다닐 생각으로 뜨고 있고 제가 쓰는 실은 원작 실보다는 살짝 얇은 것 같아서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은 이렇게 호보로 메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가방이 너무 작아서 크로스로 변경해가지고 끈을 좀 길게 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이 원작 실이 4볼이 들어가는데 4볼이 딱 들어맞게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코수랑 단수를 변경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아주 커다란 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뜨태기 방지, 도피 뜨개로 가방을 코바늘로 뜨고 있고요. 이거를 뜨면서 다음 작품은 뭘로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충 제가 이 구도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야기한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가디건 실정리를 하려고 돗바늘이랑 그 가위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얘를 들고 와가지고 얘를 뜨면서 수다를 이어갈지 아니면은 쟤를 정리를 해가지고 얼른 보여드리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후면 카메라로 만나요. 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실이 새카맣고 책상이 새하얘서 과연 실 정리하는 모습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워낙에 실 정리를 좀 얼레벌레 하는 스타일이라 잘 안 보이는 대로 잘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리도 있다는 걸로 나름 둘 다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요. 제가 그 노출이랑 초점을 고정을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까만 걸 들고 있으면 화면 색감이 너무 울렁거릴까요? 그게 갑자기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실 정리는 제가 계속 미뤄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 실 정리를 일단 조금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 동안에 이제 머리를 좀 식힐 겸 자꾸 망한 작업만 나오는 제 방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좀 충동적으로 부산에 갔다 왔어요. 얼마나 충동적이었냐면 눈 떠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점심을 먹고 천천히 준비를 해서 3시가 되었을 때쯤에 차를 예매하려고 하니까
4시 40분인가? 그런 차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3시 반쯤에 집에서 나가면서 차표를 본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차표를 예매를 해서 갔고요. 제가 부산을 안 가봐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기차를 탔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저는 기차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기차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를 타고 떠나는 기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고 부산역에 일단 도착은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좀 놀고 올라가려고 이제 내려올 때는 차표가 막 바로 가까이에 있지는 않고 좀 떨어진 시간대만 있었어가지고 그때 교훈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차를 예매를 하려고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있는 차가 다 매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소를 예약을 하고 자고 가야겠다 하고서는 어, 자고 왔는데 이제 식당 같은 것도 제가 알아보고 간 게 아니고 너무 충동적으로 간 거여가지고 저는 그런 충동적인 여행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무계획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무 밥집이나 들어갔는데 세상에 너무 끔찍히도 제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무국수를 먹었나 그랬는데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좀 찬 게 먹고 싶어서 찬 거를 먹었다가 저는 열무국수를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 게 나올 줄 몰랐어요. 엄청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양도 심지어 하필이면 양도 진짜 많았어. 그래서 그거를 반절 정도 남겼고요. 그러고 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얌전히 들어와서 잤습니다. 밤에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여행을 가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었어요. 막 칼부림, 막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괜히 밖에 싸돌아다닐 그럴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녁에 얌전히 숙소에 있었고요.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그냥 숙소 근처에서 밥을 때우려고 해가지고 밥은 그냥 다 망했습니다. 밥도 다 망하고 저는 커피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카페도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만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투썸 플레이스에 들어갔는데 거기 커피도 저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되게 좋았다. 저는 기차로 떠나는 기분이 든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좀 더 계획을 해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산에도 뭐 뜨개실샵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알아보고 그냥 무작정 갔네요. 무작정 가서 하나도 재미를 못 보고 기차 타는 거에만 설레했던 이상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데 저는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거든요. 부모님이 다 커피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희는 커피를 밖에서 사 먹는 일은 많이 없고 집에서 드립 커피로 내려 먹어요. 그때 이제 역시 남이 내려준 커피가 먹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내가 내린 크고 진한 커피가 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되게 양 많고 진한 그런 걸 좋아하시면 사실은 커피 머신보다는 드립 커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직접 수제로 내려먹는 커피도 도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프렌치 프레스도 있고 에어로프레스도 있고 뭐 드리퍼도 있고 그 커피 머신이 캡슐 머신 말고도 드립 머신도 있지 않나요? 아무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생긴 게 복잡할수록 설거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일반 드리퍼 그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는 수동 그라인더가 있고 전동 그라인더가 있는데 그 아무래도 카페에서 갈아주는 걸로 살 수도 있지만 직접 갈아서 먹으면은 그때그때 신선한 향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라인더를 사두고 홀빈으로 사와서 직접 갈아 마시는 편인데 그 저희 집에 수동 그라인더도 있고 전동 그라인더도 있고 둘 다 있거든요. 근데 수동 그라인더는 다 이제 노동력이고 감성빨이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면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고 처음부터 전동 그라인더를 사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제가 와인더도 그렇게 처음부터 전동 와인더를 샀잖아요. 네. 갑자기 홈카페를 할 때 꿀팁을 잔뜩 드렸고요. 캡슐 머신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캡슐이 너무 연하더라고요. 너무 양이 적고 그래서 그러면은 두 캡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뭔가 캡슐이 아까운 느낌이랄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캡슐을 소비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차라리 이제 제가 온도 양도 이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내리는 양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드립 커피가 좀 더 저는 맞더라고요. 캡슐 있으신 분들은 캡슐 잘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라떼나 이런 거를 즐기는 경우에는 드립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캡슐 머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아마 그게 아빠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엄마 사무실에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전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씻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갖다 놔도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제 했어야 했는데 요즘 해가 진짜 너무 뜨겁지 않나요? 저는 원래 귀찮아가지고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여름에 저는 쪼리를 이용해요. 슬리퍼나 쪼리를 많이 신는데 그 햇빛이 너무 세서 발가락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거기서 탔나 봐요.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발등, 발가락 거기가 막 타서 막 뜨겁고 따갑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발가락에까지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고 있는데 그 요즘 올해 특히 양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구매했던 우산이 접이식 우산인데 양우산인지 그냥 우산인지 잘 몰라가지고 걔 말고 좀 색이 짙은 남색 우산이 있어요. 이번에 언니가 집으로 이사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우산인데 그게 이제 언니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짐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막 쌓여 있거든요. 그 짐더미에서 하나 쓱 빼가지고 우산을 양산 대신으로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실 꼬부랑거리는 거 보이나요? 이거 제가 자꾸 풀렀다 떴다 풀렀다 떴다 해가지고 실이 좀 많이 꼬불꼬불거리는데, 아무튼 올해 특히 양산 쓰시는 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양산 비슷하게 우산을 한번 써봤는데 그래도 땡볕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갈 때 종종 쓰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한쪽 손이 우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양손이 자유롭지 못한 점은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정말 원래도 뭐 피부 미용을 위해서 선크림이 엄청 강조되었었잖아요. 이전에도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집에서까지 발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요즘 같은 날에 밖에 나갈 때는 정말 꼭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피부가 타서 까매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외선을 받다가는 피부암이 100% 생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햇빛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귀찮아서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에는 스프레이형으로도 선크림이 잘 나오거든요. 저도 하나 구매를 해뒀는데 스프레이형이면은 몸에 뿌리기도 간편하니까 몸에도 잘 뿌리시고 자외선 조심하시고 피부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사실 선글라스도 사야 되는데 눈도 너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사고 싶은데 아직은 그냥 선글라스는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정리를 대충 하면 나중에 세탁을 할 때 손세탁 노동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조삼모사거든요. 실정리를 꼼꼼하게 하고 세탁을 편하게 하실지, 아니면은 실정리 대충 좀 편하게 한 다음에 세탁으로 고통을 받으실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탁벌을 받도록 할게요. 이 가디건 혹시 아까 보시면서 V가 생각보다 좀 많이 넓고 많이 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그런 핏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V를 되게 넓고 깊게 파줬는데 생각보다 그게 옷이 되었을 때 핏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거슬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샘플에서 좀 줄여서 V의 넓이를 수정을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사실 그거는 등판의 코수만 줄이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에 가볍게 걸칠 만한 비치웨어 혹은 에어컨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목 쪽을 이렇게 완전히 감싸는 정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클래식한 핏을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후룩 입었다가 후룩 벗을 만한 그런 스타일을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등판 코수를 줄여서 V를 좁혀버리면 아까처럼 제 도안치고는 낭낙한 핏도 안 나올 것 같고, 뭐랄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저는 도피의 가방뜨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을 뜨고 스무디 콘이 꽤나 남았거든요. 그걸로 과연 이 뜨다만 탑이 나올지 한번 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슬슬 시기상 가을 뜨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 뜨개에 너무 푹 빠져있어요. 이 스무디 콘 실? 네, 스무디 콘사가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잡아서 중간에 모네도 잡기는 했지만 아무튼 솜솜해서 나오는 여름실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름 뜨개가 뜨고 싶네요. 실 정리가 끝난 게 아닐 텐데. 그렇지. 보시면은 소매 부분의 늘림도 쭉 바늘 비우기로 들어오다가 겨드랑이 밑에서 가마코 해서 여기는 잠깐 구멍이 없고 반대편에는 또 구멍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겨드랑이 아래에 꼬리실만 정리를 해주면 실 정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여름 뜨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뜨는 작품마다 족족 망하고 있긴 하지만 여름 뜨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도 가을 뜨개를 준비하기보다는 좀 더 여름 뜨개를 즐길 것 같아요. 사실 9월이 돼도 곧 가을이 온다는 생각에 뜨개인들은 마음이 설레지만 정작 날씨는 10월까지도 덥긴 덥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에 갑자기 추워졌다가 12월에 이제 빙하기가 오는 거죠. 그런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옷을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않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아쉽네요. 소라색 스무디가 혹시 30g 정도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남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나눔을 좀 구해봐야 되는 걸까요? 경사 마저 넣어주고 아이코드 마무리 해주고 우레탄줄을 아이코드에 넣어주면 그걸로 끝인 그런 작품인데 지금 한 8, 90%를 다 뜨고 실이 떨어져가지고 기대를 좀 하던 작품인데 아쉽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성공적인 완성작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그 김에 이거 버튼밴드 잡아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기쁜 결말이긴 합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입고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썸네일을 따로 선택하지 않거든요. 정말 컷 편집만 해가지고 올리는 스타일인데 왠지 그러면은 썸네일로 그 원숄더 탑을 단독으로 입고 있는 게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 안 되겠어가지고 썸네일을 가디건을 입은 걸로 이번에는 선택을 해서 올려볼 생각으로 처음에 가디건을 입고 시작을 했는데 버튼밴드를 3번 수정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수정하고 나니까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더블 니팅으로 버튼밴드를 떠줘야지 생각을 하고 더블 니팅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요 스무디는 더블 니팅 버튼밴드는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풀고 그냥 고무단 한 코 고무단으로 버튼밴드 해줘야겠다 하고 이게 메인이 4mm인데 3mm로 버튼밴드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세로 단에서 4단의 3코인가 그런 식으로 주워주고 가로 코에서는 4코 다 주었는데 요 세로 단에서 뭔가 버튼밴드가 너무 쫑겼는지 앞쪽이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핏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밴드를 풀르고 다시 3mm로 그 세로 단에서 메코 줍고, 그 다음에 그 대각선 V넥 늘림을 해준 데에서는 네 단에 세 코인가 그런 식으로 주워주고, 암튼 좀 변형을 해서 잡아줬어요. 그러고 이 V가 내려오는 곳이랑 직선이 만나는 요곳에서 코늘림을 해줬습니다. 그 직선 쪽에만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코늘림을 넣어줬는데, 그거를 하니까 훨씬 낫긴 낫더라고요. 근데도 그 바늘이 아직 너무 작은지 또 그 버튼밴드가 좀 쫑기길래 다시 풀르고, 그 다음엔 3.5mm로 잡았습니다. 3.5mm로 잡고 바늘이 커졌으니까 다시 그 세로단에서 4단에 3코씩 주었어요. 근데 그럼 안 됐던 거죠. 그 힘들게 풀르고 다시 다 떴는데 아까랑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5mm로 세로단에서 매단을 다 주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 좀 현타가 심하게 왔어요. 왜냐면은 처음 풀릴 때에는 겨드랑이 아래까지 풀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거의 제가 스무디를 6월에 사가지고 작업을 한 거니까 2달 만에 이게 완성이 된 건데, 너무 힘 빠져가지고 그때 잠깐 이거를 처박아 놨습니다. 안 만지고 처박아 두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걸 처박아 둔 뒤에 잡았던 것들이 줄줄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귀했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꽤나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걸로 아마 새로운 샘플을 떠볼까 싶고요. 이게 무늬가 있는데 잠깐 여기로 노출을 잡아보자면 보이실까요? 이게 꼬아뜨기로 한 줄씩 넣어준 건데 잘 안 보이는,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세로 라인이 줄무늬처럼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무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원통으로 속도가 되게 빠른데 평면은 좀 느린데요. 이게 계속 꼬아뜨기이다 보니까 겉에서 꼬아뜨고 안에서 꼬아뜨고 하면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밑단에는 이런 식으로 바늘 비우기가 들어간 다음에 고무단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처음에 겨드랑이 아래까지 풀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V가 더 엄청 크고 깊었어요. 근데 제가 뒷판이랑 코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임의로 좀 V넥 늘림을 덜 하려고 좀 줄인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고무단도 원래는 3mm로 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입었을 때 그 허리 밴드 부분이 너무 쫑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차피 풀을 거긴 했는데 그걸 풀러서 3.5mm로 수정을 해준 모습이고, 밑에랑 소매는 그냥 한 코 고무뜨기가 아니라 겉 꼬아뜨기로 한 코 고무단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이 위에 무늬랑 이어져서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완성이 돼서 뿌듯합니다. 이제 저는 이 코바늘 가방을 뜨면서 뜨개 수다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강아지가 너무 짖어가지고 방 밖으로 유배를 보내놨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엄청 서러운 앙 소리가 나가지고 강아지를 좀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강아지가 수영하는 모습을 쿠키로 넣었는데 그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떻게 그게 귀엽다는 댓글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저는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언제 다시 봐도 너무 귀엽던데 생각보다 반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앨범을 잘 살펴보고 쿠키가 있으면 강아지를 자랑을 하고 딱히 없으면 없는 대로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